재밌게 보셨어요?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는데 너무 약간 뻔한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참 쉽게 잘 썼다. 그리고 이런 책은 나도 쓰겠다. 근데 그러면은 네가 써봐라 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품어내는 우리 작가에 대한 존경심은 9점. 이런 책은 정말 소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나한테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위한 부자의 길이야. 그러니까 잘 풀린 이야기야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자산이 얼마 이상은 돼야 나의 행복의 최소 기반은 충족하겠다. 최소로 한 정도 있으면. 저도 생각했어요. 저 오랜만에 있어 생각해요. 하나 5점? 서울대는 정원이 있다. 근데 부자는 그 정원이 없다. 난 그 말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부자가 왜 부자야? 남보다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조사가 나왔죠?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기사에 따르면은 29억이 이제 상위 1%다. 1%다. 그리고 이제 0.1%는 76억. 그리고 이제 순자산 5%가 13억. 상위 10%가 9억. 근데 좀 생각보다는 저는 낮다고 생각한 게, 저도요. 서울 아파트가 막 10억에서 30억 한다고 해서 평균 자산도 굉장히 높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1%는 이제 자가도 많이 살고, 나이대는 68세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직 다 어리시니까, 우리도 어리고, 그래서 아직 이거 보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죠? 저희가 책을 한 거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슈퍼리치에 관련돼서 나온 책이라서 그렇죠. 이걸 한번 읽어보고 제목이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시간. 이 책인데, 저희가 이걸 협찬을 받고 하는 거였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한번 표지가 예뻐갖고 이게 사서 지금 봤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무사님이 책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한번 노무사님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아니 뭐 계획된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두 분 읽고 오신 거예요? 저만 읽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상당히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었고. 책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는데 너무 약간 뻔한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참 쉽게 잘 썼다. 그리고 이런 책은 나도 쓰겠다. 근데 그러면은 네가 써봐라 하겠죠? 원래 현대미술도 이러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런 거잖아. 이거를 진짜 하는 사람의 능력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느껴지죠. 이제 주변의 친구 얘기로 쉽게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연히 만나서 서로 이제 롯데월드에 가서 이렇게 뭐 이제 줄 서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인상 깊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롯데월드에서 매직 패스를 누가 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는 매직 패스로 줄을 안 서고 들어가고, 나는 이제 줄 서고 기다리다가 이제 만나서 현타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직 패스 끊어봤어요? 저는 그거 생기기 전에 네. 가보고 네. 그 이유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클래스는 타봤어요? 저 아직 안 타봤어요. 타보셨죠?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네. 우리는 영철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영철 입장에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마일리지로 타봤고, 근데 여기의 관점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자들이 되기 위한 서적들 있잖아요. 이 서적을 재밌게 봤지만 문제점도 꽤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경영학과 가면 니도 다 노동자 될 건데 왜 경영을 배우냐. 그런 것처럼 이런 책은 정말 소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나한테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위한 부자의 길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롯데월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낀다거나,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 PC방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그냥 삼성 컴퓨터 사가지고 AS 고장 안 나고 쭉 가는 게 이제 부자의 길이다. 막 중고가나 싼 컴퓨터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걸 하기 전에 내가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야. 스스로 안 돼. 스스로 내가 이 부자의 길로 갈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 롯데월드 매직 패스만 끊다가 그렇죠. 내가 잘 안 되면 더 빨리 망하는 거잖아. 내가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가 판단이 되면 요런 책의 길을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보다는 내가 속한 회사가 더 믿을만하다 싶으면은 또 성실한 노동자의 길도 의미 있는 거고, 그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책을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부자의 길로 밝혀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보면 이제 결국엔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 이꼴 돈인데, 이분은 이제는 자기 돈으로 뭔가를 사느라고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에 대한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그 생각해.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 내 시간의
시간의 가치랑 돈의 가치를 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난 더 빠른 부가가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가 이런 책 종류에서 것처럼 맞는 건데 그게 그 아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개인의 삶을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는 일을 할 때 택시비보다는 제 시간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택시를 타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 운전을 해주시거나 하면서 일을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맞아요. 판단이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정확히 그 가치라는 거를 판단할 때 뭐 그러니까 잘 풀린 이야기야 이거는. 내가 잘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사업 초기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죠. 뭔가 아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책들을 읽다 보면은 약간 운칠기삼이 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뭔가 운이 90%였는데 뭔가 그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태도 때문에 된 거다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책 선편하다 이제 비판을. 비판도 근데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호황기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때는 다 오를 때잖아. 근데 또 빠질 때는 지금 때가 아니다. 이때 사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오르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거니까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나요? 근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런 시간 또는 가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테크 쪽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말한 게 이제 주로 주식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영철과 광수가 친구고 광수가 이제 사업가로 잘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영철은 뭘 해도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을 이제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했는데 그게 가치가 확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산이 많은 곳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이제 확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대비시킨 거죠. 일부러. 대비시킨 건데 그런 재테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 돈이 늘어나야 이제 부자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워런 버핏도 한 말이고 이제 그게 늘어나는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억짜리 자동차를 사면은 뭐 차가 주차장에서 계속 돈이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이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이나 이렇게 늘 수 있는 자산을 사라. 그러니까 부자는 자산을 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소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뭐가 자산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사면 집이 올라가지만 일본은 집을 사면 무조건 집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이 자산이니까 이제 뭐 맞는 공식인데 이것도 뭐 운칠기산처럼 우리도 부동산 시장에 딱 꺾이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불려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 두 가지를 일단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주식이랑 부동산 중에 비중이 주식이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몰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계사님은 주식과 부동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리고 주식, 부동산, 카페 세 개 다 가지고 있까. 아 가운데 있을만 하네. 주식을 택한 이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 사회가 이끌어낸 이런 부의 편승해서 올라가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른 거는 근처 사람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뭔가 이곳에 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모여서 이 사람들도 모이고 2시간 넘게 퇴근한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이런 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올라간 거에서 편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보다는 내가 회사나 아니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뽐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변호사님도 주식을 일단 사고 나서는 장기 투자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참고로 JYP를 2,900원부터 샀습니다. 와, 지금 09년에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10만 원, 10만 원, 11만 원 정도인데 근데 그때는 워낙 조금 사가지고 의미가 없지만 전 JYP, 뭐 SM 이런 게 뜰 거라고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환전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막상 그 주식을 사고 금방 사고 파는 거는 여기서 추천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처럼 장기 그렇죠. 투자 저는 1년 이내에 팔아본 적은 없어요. JYP는 거의 13년째 들고 있고 그럼 하실 때는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간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아주 단순해요. 들어간 이유가 있어야 사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무조건 팝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면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샘을 샀어요. 그래서 한샘 사서 코로나 끝나니까 판 거예요. JY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트렌디한 걸 잘 만드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문화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종의 가장 윤리적인 사고를 덜 칠 것 같은 곳이 JYP. 리스크가? 리스크가. 그러니까 뭔가 기업 가치도 물론 분석을 하시겠지만 약간 거시적 차원에서 트렌드를 보신 거네요. 네, 거시적 차원에서 트렌드를 보죠. 이후에 사고 이후에 팔아라. 이게 저는 투자 1번인데 뭐 제가 부동산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자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조바심이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집을 이렇게 구매는 했지만 많이 떨어져서 조바심이 항상 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약간은 마음을 이제 편하게
편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팔고 하는 거는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아 근데 집도 조바심이 나요? 나죠. 왜냐면 내가 산 게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떨어졌으면 아니 지금 떨어지면 안 그거보다는 되나? 높잖아요. 아니에요. 좀 낮아요? 한 거보다 좀 그렇죠. 낮아요? 그렇죠. 아 그래? 네. 아 진짜? 네. 그래도 집은 좀 안정적인 게 여차하면 내가 살면 되니까 주식처럼 종이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안정감. 제 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다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잖아. 이 핸드폰이나 갑자기 뭐 증권시장이 망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실물 자산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은 좀 그런 있죠.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도 그 광수가 그 아들인 둘한테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멘트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좀 와닿았던 글귀가 있다. 그 광수가 애들한테 그래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하다. 업이 메인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맡기셨으니까. 이제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본질을 찾아서 거기에 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약간 운칠기삼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네, 뭐 운 100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거나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뤄놓고 아 내가 그때 그게 있어도 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약간 되짚어보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다. 네, 100% 운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은 있어야 되지만 운도 한 80% 이상은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전 동감을 하는데 저 주변에 돈 번 사람들 보면은 트라이가 많아. 이것저것 그냥 이거 해보고 이렇게 잔잔바리로 돈을 써가지고 트라이하는 거를 아까워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은 그거에 몰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운으로 보이는 거죠. 공통점은 보면은 엄청 인사이트가 좋아서 하나 딱 찍어갖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잔잔바리로 시도해보는 게 많다. 어쨌든 맨땅에 하더라도 시도는 많이 해봐야 된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실행력. 아, 나와요? 네. 아니야 이것은 여기서 이제는 그 광수가 둘이 이제 캠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티켓을 바로 끊어서 박람회에 가서 수많은 그 외국 업체들과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여기서 광수가 얘기한 그 실행력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봐야 운이 또 들어맞는 그렇죠. 경우가 맞아요. 확률상 높아지는 거고 그걸 이제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 번의 트라이로 뭔가를 하는 건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진력과 실행력 이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추진력을 하냐? 그런 건 사람이 에너제틱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에너제틱하냐? 타고나야 돼. 근데 그거는 영철이 보면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자존심이 센데 자존감이 낮아. 저는 만약에 자식을 갖게 되면은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훈련을 계속 시켜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행력이나 어떤 자신감에서 되게 큰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모 프로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되게 가수였는데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하는 것 중에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한 축하 편지를 써줬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실패해서 배우면 언젠가 하나는 걸린다. 약간 이 얘기가 있는 근데 거 이제 같아요. 모두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바로 김가혜입니다. 김가혜가 어떤 곳이죠? 어떤 것이죠? 과외쌤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최대 과외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 사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책에 직접. 같은 선생님들이 이 김가혜에 다 있거든요. 네, 훌륭한 멘토링. 돈 써. 시간 아껴. 이거 사보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있는 우리 김가혜에서 나에게 꼭 맞는 재테크 선생님 그리고 인생 선생님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세요.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난한 뭐 사고 방식. 근데 이 중에 제가 이제 그 감명받았던 구절은 과거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나래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고 내 외모가 뭐 어떠하고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확실히. 그러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예전에 나를 바라봤을 때랑 지금의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부에 대해서? 예전부터 부자가 되고 싶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기준이세요? 어릴 때부터 가진 기준들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 오면 어머니나 이제 친척분들이 꼭 로컬 뷔페를 데려가셨어요. 로컬 뷔페 가면은 저는 이제 돈 좀 뽑아야 되니까 고기랑 막 이런 거 막 집어 먹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을 정했어. 1번 호텔 뷔페에서 샐러드 먹는 사람. 그러니까 막 다 챙겨 먹으려는 게 아니라 샐러드만 먹는 사람이 내 1번 부자의 조건이었고 그 다음 2번이 고깃집을 어제 갔는데 우리는 이제 막 한우 가격 보고 막 판단하잖아요. 오늘 좋은 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정도 지위가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판단을 할 때 경제적인 요건이 1번이 아닐 수 있는 거가 부자인 것 같아요. 꼭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돈은 두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회계사님은 뭐 행복의 기준이 있으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부자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면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막연하게 부자가 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최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최상급에 속한 물건인데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는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좀 부자의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을 좀 아껴서 경비행기? 경비행기까지는 아니지만 요트. 뭐 1등급 클래스 어. 비행기 1등 클래스나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내가 좀 무리를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지금 무리해도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무리하면은 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면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 갔다 오셨는데 아, 비행기 퍼스트 사셨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코노미 비즈니스를 정말 타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비행기는 비즈니스다.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을 자기는 어쨌든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 맞아 광수처럼 이뤄놓은 사람이 말할 수 그렇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무나 시작했다가 인생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장부가 없어. 그러니까 재테크 유튜버들 중에 두 개로 나뉘잖아. 아껴가지고 빨리 목돈 만들어서 벌어라는 축과 이렇게 사업적 마인드로 사고를 달리해서 빡빡빡 치고 나가라. 내가 치고 날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맞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판단을 그 좀 기세가 있는. 안 했나 보지? 이코노미 탄 거 보면. 아니 저는 판단 이 책을 읽고 냉철하게. 이코노미에서 이 책 읽었구나. 전 그게 궁금해요. 그 최소한 이거는 자산이 얼마 이상은 돼야 나의 행복의 최소 기반은 충족하겠다. 상한은 어느 정도 정해두고 살 거고 너무 많이 벌어봤자 힘들기만 하고. 상한은 얼마? 상한은 높으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전 1,000억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이상은 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신의 영역이다. 그냥 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뭔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이 많은 거가 좋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최소로 내가 최소. 내가 계산을 해봤어.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10억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10억, 20억 이런 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은 세상이 됐는데 10억을 모으려면 말이죠. 한 달에 300씩 30년 모아야 버는 돈이야. 반대로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30년간 한 달에 300 쓰고 놀고 먹고 살아도 돼. 그렇게 큰 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지불을 하고 내가 놀고 먹고 그냥 한 달에 한 500 정도씩 쓴다고 생각하면은 최소로 한 50억 정도 있으면 그 정도 그냥 내가 내 양심을 안 팔고 그냥 살 수 있겠다. 그 정도 금액? 저도 50억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 마지노선이 50억 이상은 되면 그래도 이제는 뭐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런 다른 가치 뭐 가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이제 더 크게 만들 수 있어도 최소 5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도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도 높았다가 지금 우리 누구 아니야. 다시 임시관 얘기해. 저 5천만 있어 행복한데 저도 근데 예전부터 순자산 50억 이상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다 비슷하니까 나이를 정하 나이를 몇 몇 살 살 때까지 몇 살 전까지? 저는 50살까지 50살 전까지? 50살까지 순자산 50억 이상이면은 괜찮게 살았구나 싶을 것 같아요. 저도 50살 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가면 그거보다 더 빠르면 좋겠죠. 저는 40 전에 30억이면 좋을 것 같고 50대는 뭐 50억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냥 뭐 가상이니까 말하는 건데 젊은 날의 돈의 가치와 나이 든 날의 돈의 가치가 진짜 다른 거야. 진짜 다를 것 같아. 20대 때 아반떼만 있어도 그 상대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도 그렇습니다. 넘치고. 막 줄을 섭니다. 친구들이 옆에 타려고. 나이 50에 포르쉐 타봤자 그것도 나름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허리 아플걸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적인 부. 그러니까 만약에 원철이가 나보다 상대적인 부가 높다 이러면 되게 내가 부러울 것 같아. 우리 지금 그렇잖아. 만약에가 아니라. 하나도 안 부르죠. 만약이 아니라. 두 분이 저를 부러워하는 부러워 죽겠네 진짜. 더 키면은 부러워. 방송만 끼면 부러워하고. 예를 들면 이제는 그 광연하고 그리고 영현이 돈을 이제 버니까 수익금의 10%를 먼저 기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그런 기부나 이런 것들도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죠? 왼손이 일어나고 근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장학재단을 올해 안에는 만들려고 해요. 진짜로. 대학생 대상으로요. 대학생 대상으로 할지 노숙자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할지 좀 고민을 해서
진짜로 소액이라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자산을 몰려주는 거가 세상에서 좀 이롭게 되게끔 뭔가 그런 역할이 되면 여러 명한테 줄 바엔 얘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일정 비율은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를 내가 이제 기부할 수 있고 이렇게 베풀 수 있으면 뭐 더 큰 부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 아직까지 이 영역까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착한 일을 해서 뭐 온다기보다는 이게 하다 보면 기분이 내가 좋잖아. 아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모멸감이 없어지고 그래 쟤보다 내가 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당위가 들면 더 열심히 해지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두 분은 아 나 이런 것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미 너무 포화하긴 한데 뭔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 우리 어떤 거예요? 김과일 같은 것처럼. 아 교육 업종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 교육은 그럼 또 아니고. 이제 업종이 있을 거예요. 교육은 아니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그 연애 쪽에 플랫폼을 하고 싶었죠. 이렇게 뭐 소개팅 그렇죠. 해주고? 소개팅인데 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버렸어. 많이 나와. 이미 너무 포하긴 하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나가면 재혼 시장 플랫폼. 아 근데 요즘에 막 그런 농담이고 얘기도 좀 더 근데 지나면은 이제 상혼 전문. 둘이 재혼 사업 합쳐서 5 이상부터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청첩장 들고 오는 게 이제 가입 조건. 저는 이제 미래에 있는 건 농담이고. 농사님. 저는 사실 한다고 하면 서비스 쪽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심리 상담 쪽을 막 하고 싶어요. 회계사님 뭐 있으세요? 저는 요식업?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이나 관리 쪽을 하고 또 요리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좀 요식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계획을 한 편을 따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우리 상상의 나래. 상상의 나래를 내가 맞아. 우리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걸로 이렇게 인포 언니 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책에 뭐 총평이나 점수를 매길까요? 총평 점수 먼저 뭐 10점 만점에? 총 만점에. 지금 야박해 지금 야박한데 지금 약간 이미지 고세 난좀 야박해. 솔직하게 얘기하죠. 10점 만점에 6점.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품어내는 우리 작가에 대한 존경심은 9점.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소수에게 통할 내용이다. 내가 봤을 때는. 회계사님 저는 5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되게 쉽게 읽히긴 했는데 사실 좀 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뻔한 느낌 들고 뭐 광수는 잘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영철이한테. 저는 한 7점? 7점? 7점이었던 게 저는 딱 여기서 말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원이 있다. 근데 부자는 그 정원이 없다. 난 그 말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부자가 왜 부자야? 남보다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세상에 지분을 내가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데 세상에 파이는 있어. 그러니까 부자 정원이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약간 비판적인 저는 그 부자라는 거가 이제 경쟁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노무사님이 돈을 벌면 우리 자문사들은 돈을 잃어요. 그분들이 이제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그 간략하게 읽은 거를 우리가 재해석한 걸로 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찍은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준에서 읽어보라고 그럼 우리가 또 읽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점을 좀 올릴 수 있어요.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각자 기준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요일날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제 한강 가가지고 뭐 1년 결산도 하고. 네. 규정 속도는 지켜서. 변호사님은 하반기에 좀 계획이 있으세요? 왜 지금 울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많으면은 일이 많으니까 걱정이고 이 무한 반복이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BBQ가 저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BBQ가 고작 치킨에 밀렸네.